뉴스 업데이트 아직도 안 하셨어요? 이 시각 헤드라인 지금 업데이트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바람이 불면서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특보는 일주일 만에 해제됐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중국과 미세먼지 비상조치 공동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중 인공강우 기술 교류와 함께 조기 경보 체계를 본격 운영해 예보의 정확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5.18 망언 논란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목포 투기 의혹의 손혜원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인력 2천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진 가운데 공장 폐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큰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대표와 재무 담당자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모두 코인으로 바꿔 잠적했는데 피해액수만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업데이트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김치에 밑반찬에 거의 이사 수준인데요. 사실은 그게 다 낯선 곳에 대한 불안함, 걱정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행이 별건가요? 겁먹을 거 없고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떠나보는 거죠. 새싹 여행객들을 위한 자신감 충전소, 여행이 별거냐?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행이 별거냐 코너 이름인데요. 매주 목요일 에어비앤비 손아빈 브랜드 마케팅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희 코너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제가 이름하고 이제 얘기는 해드렸는데 그래도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저희 가족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에어비앤비 코리아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손하빈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에어비앤비 하면 많은 분들이 여행과 관련된 거란 건 아실 텐데 이 일과 관련해서 또 글도 많이 쓰시고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이요? 네. 제가 운이 좋게 5년 전에 에어비앤비가 막 알려지지 않을 때 사실 입사를 해서요. 네. 성장하는 과정에 사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여행이 별거냐 첫 번째 시간.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거든요. 숙소는 별로 안 중요하고 나는 먹는 거 중요해. 그다음에 나는 보는 게 중요해. 유명한 관광지 거기 갔다 왔다. 이런 거 중요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다 필요 없고 거기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거기 사람들 지나가는 거 지켜보고 이런 게 중요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저는 많이 바뀐 스타일인데요. 네. 에어비앤비에 다니면서 현지인 집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집이 좋은 경우는 나가기가 싫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 여행에 좀 머무는 맛을 네,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맛집들을 가고요. 크게 체크리스트 없는 여행을 하는 것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역시 고수시네요. 고수들은 이렇게 많이 준비 없이도 잘 훌쩍 떠나더라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2030 세대들이 점심값을 아껴서 여행을 떠난다. 어떻게 좀 공감하시는 편인가요? 네, 제가 여행지를 가보면 한국의 특히 어린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요즘은 아무래도 소유하는 것보다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여서 돈을 아껴서라도 새로운 걸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새로운 것에 좀 더 목말라 있는 젊은 세대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또 해외에 있다가 도착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일본 삿포로에 갔다가 네. 한 4일 있다가 왔어요. 삿포로는 요즘에 뭐가 핫한가요? 눈이 핫합니다. 아직 눈이 있어요? 눈이 굉장히 소복히 쌓여 있고요.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눈을 여한 없이 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 너무 눈이 덮인 눈의 나라였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 듣고 바로 삿포로도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또 이 미세먼지 피해서 하얀 눈밭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깨끗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이 피미라는 말이 요즘에 신조어로 생겼대요. 뭔지 아세요? 이게 미세먼지를 피신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신조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피미 갈래? 뭐 이런 말들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를 피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적합한 장소 있을까요? 사실 뭐 해외는 대부분 요즘에 맑은 하늘들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해외도 좋지만 가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국내 여행지 중에서 동해, 그중에서도 강릉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하필 강릉인가요? 일단 강릉이 교통이 굉장히 좋습니다. KTX로 2시간이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백두대간이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진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세먼지가 좀 덜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면 맛있는 것도 있고 즐길 컨텐츠가 많은 곳이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네,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제 KTX가 생겨서 좀 더 강원도가 우리한테 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도 그 올림픽 딱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릉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강원도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강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강릉을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강릉에 어쨌든 5번 이상 다녀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번 이상 가셨다 네. 이 얘기죠. 네. 근데 같은 곳에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갈 때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강원도 특유의 그 투박하고 좀 그 강원도 특유의 그런 매력이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뭐 커피숍도 있고요. 실제로 거기 가면은 또 가족들이랑 갔을 때 리조트 형식의 되게 네. 새로운 공간들도 많아서 남녀노소 누구든 자기 취향에 맞는 여행을 설계할 수 있는 국내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릉 갔을 때 느꼈던 게 뭐 당연히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도 많지만 젊은 친구들이 참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요즘에 뭐 제주도 이주 열풍 불었던 네. 것처럼 강릉으로도 간다면서요. 네, 맞아요. 강릉에 가면 뭐 유명한 브루어리들도 좀 많고 제가 택시를 탔는데 강릉에 있는 택시 아저씨한테 어디 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디 갈 거지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만큼 젊은 친구들 타자마자 가는 몇 가지 공간들이 있나 봐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많은 젊은 기획자들이 서울에서 모든 그 자신의 일상을 접고 강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강릉 가서 그럼 그분들은 뭐 하시는 건가요? 뭐 숙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그냥 갤러리 같은 강릉엔 잘 없는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면서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엮여가면서 뭔가 그 도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뭔가 강릉이 그 지역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서 젊은 층들이 좀 새로운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강릉 하면요. 또 가서 빼놓지 않고 먹어야 될 것들도 있잖아요. 좀 몇 가지 추천 좀 해주세요.
여기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텐데 거기 꼬막집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저는 사실 예전에 정말 현지인들만 가는 그 토박이들만 가는 곳이어서 줄도 안 서고 먹었었는데 지금 뭐 1시간, 2시간 서야 되는 꼬막집이 하나 있고요. 네. 근데 강릉에서 웬 꼬막이냐 생각하고 저도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 그리고 순두부 저 굉장히 좋아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꼭 유명한 순두부집을 간다기보다 거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쵸? 워낙 많다 네. 보니까 그래서 순두부 그리고 꼬막 이렇게는 꼭 먹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강릉 가면 또 주변에 꼭 빼놓지 않고 가야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네. 바다도 있을 거고, 항구들도 있을 거고, 그쪽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큰 항구들도 뭐 좋아하는데 금진항이라는 항구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우연히 아침 시간에 갔다가 이제 배들이 들어오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네. 생동감 잊을 수가 없고요. 몇 시쯤 가면 볼 수 한 있나요? 8시 전에 한 오전 7시 반 이 정도면 그때 막 이제 가게들이 생선들을 사러 오는 경매가 열리는데요. 네. 그 시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럼 저희도 그때쯤 가면은 그런 풍경들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항구에 가면 그러면 뭐 생선이나 회나 이런 것도 저희가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아침 시간에는 힘들 수 있지만 네. 점심 시간 때부터는 막 잡아온 생선들로 먹을 수 있는 횟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 가시면 정말 강원도 어부들이 잡은 네. 생선 요리들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게 금진항인데 사실 강릉 가면 주문진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셔틀이라고 할 법한 그런 버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문진항은 어떤가요? 이쪽도 뭐 제일 저는 유명하다고 들은 게 지금 철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생선 뭐죠? 알배기 하면은 아주 맛있다고 고소하다고 네, 하는 네. 생선 뭐였죠?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그거 먹으려면 주문진항 가야 네. 된다고. 아무래도 큰 항이니까 횟집들 숫자도 너무 크고요. 많고 그만큼 뭔가 규모의 경제학이 있는 항구인 것 같은데 저는 워낙 좀 작고 현지인들이 가는 공간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주문진항도 많이 갔었지만 지금은 조금 작은 항구들을 많이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뭔지 생선 이름 몰랐었잖아요. 도루묵. 아,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네. 6336 청취자님. 강릉 진짜 좋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막국수 맛집이 있는데요. 그 집 아주 끝내줍니다. 손만두에 메밀지짐이에 비빔막수까지. 주말에 당일치기로 갈까요? 아, 정말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아, 강릉은. 강릉은 정말 기차로 왔다 갔다 하면 당일치기 충분할 것 같고 요즘에는 강원도 여행 바람이 불어서 숙소 잡기도 쉽지 않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숙소가 근데 그만큼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림픽 개최하면서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생겨서 당일치기도 좋지만 1박 2일로 가시기에도 숙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0654 청취자님. 와, 저 내일 강원도 가요.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대포항 근처 리조트 잡았습니다. 그래봐야 아이들 때문에 워터파크에서 보내야 하지만 좋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보았으면 하네요. 대포항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또 강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앞서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커피고 커피 네. 거리인데 강릉이 어떻게 커피로 좀 유명하게 됐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 정확한 원초적인 얘기는 모르겠지만 테라로사라는 굉장히 큰 지금은 전국에 있는 테라로사 커피가 사실 탄생한 지역이 강릉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박이추 선생님이라고 커피 명인이 계시는데요. 국내 바리스타 1호 분이라고 전 알고 있어요. 이분의 그 보헤미안 커피라는 카페도 강릉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카페들이 사실 영감을 받고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카페 투어 겸해서 강릉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끝으로 이 레트로 감성을 담은 강릉의 올드앤뉴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명주동이라고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는 신라시대 때부터 사실은 이 명주라는 이름이 강릉을 지칭하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역사가 이제 켜켜이 쌓인 공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폐교라든지 교회 그리고 방앗간 등이 새롭게 젊은 사람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리브랜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걷는 여행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레트로 감성을 느끼면서 강릉의 옛 도시를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강릉의 명주동이요.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강원도 하면 저희가 좀 투박하고 뭐뭐 하드래요. 막 약간 이런 느낌, 감자 뭐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정말 트렌디한 서울의 어느 한 지역을 소개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강원도의 그런 좀 투박한 옛날 느낌을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사실은 강원도는 옛날 저희 전통 가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는 성교장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쪽에 가시면 전형적인 그 사대부가의 그 상류 주택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꽤 마을의 형태여서 둘러보시기도 좋고 실제로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전형적인 주택들도 있고 가옥들도 있고 뭐 문화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제가 만약 간다면 자연을 한번 보고 네. 이런 골목길을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런 전통 가옥들을 보는 여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맛집들이나 커피도 한 맞아요. 잔씩 곁들이면서 네. 미세먼지도 없고 파란 하늘에 파란 바다면 정말 좋겠다. 네, 정말 저도 좋네요. 얘기하면서 바로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소나미 매니저 오늘 강릉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혹시 청취자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제가 삿포로에서 계속 흥얼거렸던 노래여서 네. 여행 가셨을 때 들어보시면 저처럼 흥얼거리지 않을까 해서 언니네 이발관 아름다운 것 노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네.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앞서서 삿포로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저희 밖에서 스태프들이 얘기와 동시에 지금 실검 한 128위쯤에 128위. 삿포로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성공했네요. 네. 지금 우린 한창 봄을 기다리고 미세먼지를 피해서 강릉으로 떠나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희 여행 정보 들으시고 주말 계획 좀 세워보시면 좋겠고 또 아직 좀 바로 떠나기엔 좀 그렇다 싶기에도 강릉은 KTX를 타고 당일치기로도 다녀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여행 정보 만나보는 여행이 별거냐 에어비앤비 손아빈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손아빈 매니저 보내드리면서 신청곡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띄워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